테드, 샘 알트만, 이준영과 김종화표 기본속재. 문제는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구현 세상에서는 외부 바깥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은 인들아가 아직 확정하고 있지만 외계인 뿐이고요. 그 외계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현재까지 미래인이다. 미래의 인류가 타임머신 타고 한국에 온 것이다. 오늘날 온 것이다. 이런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래? 지금 이게 고장이 났네. 테드 이분이 이제 현재 AI에 대한 현실적인 미래적인 관점보다 오늘날 기후 문제, 탄소 배출량 여러 가지 문제로 규제를 하자 지지합니다. 지지해서 AI 발전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해야 됩니다. 네, 그 22%예요. 78%가 되면 안 돼요. 22%는 현재 AI 발전을 초지능, 슈퍼 SI죠. 초지능 발전으로까지 나아가는 것들을 최대한 막는 것이 22%의 역할입니다. 이런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라는데 넌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78%는 AI 발전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을 가야 된다. 긍정을 가져야 된다. 과학기술은 유일한 진보입니다. 정치적인 진보, 보수 이거는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진보라고 얘기하는 반쪽정은, 주사파, 꼴통들, 진보당이 진짜 진보입니까? 가짜죠. 그건 수사법에 지나지 않아요. 핵심은 과학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얼마나 더 친화적이고 그런 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딱 나누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있는 거 이렇게 딱 치면 이런 좌우 극단이 파시즘이고 이쪽이 자유진영이다. 자유대 파시즘으로 봐야지 좌파 우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색안경 끼고 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대 파시즘의 대결입니다. 20세기 이후로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유대 파시즘의 대결입니다. 좌우의 파시즘 대 좌우파 대결인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충실하게 볼 때만이 여러분들이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인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 좌우파를 지지하고 좌우의 파시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 이쪽은 이제 구글 성향이죠. 어떤 점이 가장 취약해 보이나요? 간단하게 해서 큰 그림은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이 AGI 시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다 정치인들이 몰라요. 저도 모르고 심지어 이렇게 AI 개발자들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그냥 SF 소설대로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느낄 따름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위험 신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위험하구나 라고 느낄 따름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대다수 인류는. 그쵸? 동시에 AI가 얼마나 인류에게 도움이 주는지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언제나 과학기술이 비행기가 뜯을 때처럼 그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유통 상상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 소수가 인류를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인드라는 제안하는 게 78대 20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이러면서 여태 간단하게 해서 지난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다면 우리가 슈퍼지능, 초지능까지 갈 필요는 없다.
현재 IQ 140 정도에 가지고 있는 AGI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다른 거 뭐 자꾸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번역 기능. 번역만 제대로 얘기하면 막 그 성서적으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바벨탑 기운이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언어가 딱 통일되는 순간에 인류가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닐까. 신의 분노를 사서. 예.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시도들은 있었죠. 에스페란토나. 근데 이건 에스페란토가 아니거든. 그냥 각자의 언어를 존중하면서 번역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예. 이제까지는 언어 능통자가 대우받는 시절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언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재능이 덜 평가받았다면, 향후의 AGI 시대에서는 번역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예, 누구나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메콩 시파나 반쪽 정문처럼 정보 기술을 통제하지 않는 한. 해서 저는 2030년 이전에 구글을 비롯한 번역 기능이 지금보다 일치월장한다면, 예, 굉장히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충격이죠. 지금 인드라가 늘 구글의 번역 기능을 살펴보고 있는데, 6개월마다 일치월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구글의 번역 기능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근데 오늘날 인드라가 지금, 예? 의도적으로 구글 유튜브 채널 번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싱크율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한국의 파파고도 한국어 전용 번역 기능이기 때문에 보다 파파고가 훨씬 더 한국어에 관해서는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료는 더 뛰어나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 범용으로서, 그 다음에 무료로서 제공하는 이러한 번역 기능이 2030년 내에 활성화되는 것이 AGI의 가장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시에 AGI가 로 인해서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이 언어 모델이 엄청난 마치 비트코인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컴퓨터를 요구하니까, 여기에 대한 절감, 에너지 절감, 이런 문제들이 제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이 사이에서 구글이나 일론 머스크나 마소 오픈 AI가 갈 길을 정하겠죠. 언제나 저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2%는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메콩 시파르 쭝꽁이나 반쪽정은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탈리스크 정책을 지지합니다. 허나 인드라 또 강조했죠. 구변론 관점에서는 구기본이 의도적으로 일부 귀족을 통해서 북한이나 러시아나 찐꽁으로 기술 이전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점은.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폭락. 인드라 이거는 뭐 강조했죠. 10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에 움직인다. 지금 80달러 선인데 뭐 79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유가는
어, 올해 말까지는 한때 잠시 일시적으로 9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는 있지만 현재 예, 가격이 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우디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한다고 해서 생산량을 감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량을 감산하는 거기 때문에 세계 국제 유통 자본은 푸딩이나 빈살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산 업체인 러시아 가즈프롬이나 사우디의 아람코의 진짜 주인은 빈살만이나 푸딩이 아니라 국유원이다. 이런 얘기를 늘 강조합니다. 강조드리고요. 유통이 결정한다. 상상력이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많이 떨어졌죠. 마치 아주 상징적인 예입니다. 추석 이전으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미국 국채금리가 오늘날과 같았다면 강서구 구청장 선거는 누가 이겼을까? 저는 확실합니다. 김태우가 이겼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개천절을 전후로 해서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환율도 폭등하고 한국 국채금리도 폭등하는 바람에 졌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국내 요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인들의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건 경제 요인이고, 그 경제에서 생활 체감 요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전 세계의 정치 심리도 바뀝니다. 그렇게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다면 국제 현재의 유가, 환율 여러 가지가 주가가 오늘 비록 폭락했지만 다시 저는 폭락 폭등보다는 상향 안정화, 하향 안정화를 얘기하지만 오늘과 같은 암호화폐 주가, 금리, 환율, 물가 수준이라면 얘들아 분명히 얘기할게요. 내일 당장 선거하면 총선에서 국힘이 이깁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것이 총선 때도 유지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국기본이 결정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선물 옵션이 있다. 선물 옵션 시장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한국은 모범적인 시장이에요. 이머징 마켓의 대표 현금 트레이드, 현금 인출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먼저 내립니다.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국기본이. 그런 시장에서 공매도란 효과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더 영향력이 있죠. 그러면 왜 공매도 이슈가 되냐? 그거는 좌우 파쇼 애들이 하도 생 지랄을 떠니까. 대표적인 예가 있죠. 맨날 공매도 타령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매도 광신교. 공매도만 없으면 주가가 오를 줄 알고 있는 착각에 빠진 애들. 아니죠. 미국에서 연준에서 조사했어요. 공매도가 별로 효과가 없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영국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났어요. 왜냐? 선물 옵션이 있기 때문이죠. 선물 시장이 더 크니까 공매도 시장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선물 옵션 시장이 없었을 때 공매도 효과가 컸던 거예요.
공매도 효과라는 것은 선물 옵션이 없었을 때 효과가 컸어요. 근데 선물 옵션 시장이 1970년대부터 본격화되면서부터 공매도 효과는 줄어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공매도밖에 없으니까 공매도만 없애버리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죠. 또 하나,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합니까? 아니에요. 위탁을 해요. 어디에다 위탁합니까?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그리고 블랙록에 위탁합니다. 국민연금이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외국인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사실상 국유본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뭐 이거 공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시장 조성자는 제외하고 개인은 배제하고, 개인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시장 조성자들은 빼고 개인만 뭐 어떻게 했나요? 걔네들은 여태까지 개인으로 공매도 쳤던 애들이 불명불판을 인터넷에서 떠드는 애들이 있죠. 그쵸? 이해관계가 그런 거잖아. 기간만 허용하고 개인은 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 인터넷에서. 개인으로 공매도 쳤던 애들이 아니야. 걔네들은 비판해도 될 거 아니야. 걔네들만 없어도 어떤 주가들은 오르겠죠. 그러한 사람들, 공매도 쳤던 애들이 어디다 쳤겠어? 생각해봐요. 걔네들이 만만하게 여겼던 종목이 뭐야? 카카오나 또 어디야? 발전미당 쪽에 걔네들 아니야. 그 공매도 쳤던 놈들도 니네들이 얘기하는 호남애고, 그걸 또 까는 애도 호남애야. 한국의 금융권을 꽉 잡은 애들이 호남권이거든. 이해가 되셨죠? 저는 지역 차별 없어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공매도 효과는 있어요. 심리적인. 어제는 그냥 한다니까 거기에 선언적임이었고, 오늘은 좀 하락한 것은 당연한 어제에 대한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저는 이게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 한정금께 전 지지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잘 될 수밖에 없어. 2005년 인들아 늘 강조하잖아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경제가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2025년 인공지능 사이클, 이든영이 투자했던 집권한 초기에 투자했던 인프라 투자법이 본격 그렇게 돌아가려면 3, 4년이 필요하거든요. 그 모든 사이클이 다 2025년, 2026년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비트코인도 언제 완전히 불장이 오냐면 2025년에 와요. 내년 반감기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년 반감기 땐 뭐 입질만 하겠지. 내년에 설사 불장이 온다 그래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회복장이에요. 지금부터 내년 반감기,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회복장이지 불장이, 진짜 불장은 아니에요. 옛날에 6만 달러까지인가 7만 달러까지인가 올랐잖아요. 그거까지만 올라가고 말아. 근데 2025년, 2026년에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30만 달러 간다 이거예요. 100만 달러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담이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7만 전자잖아요. 내년에 잠깐 오를 수 있겠지만, 회복장이라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였잖아요. 그럼 10만까지는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내년에 뭐 어떻게. 그러나 거기까지만 간다. 아무리 성렬형이 공매도 금지더라도 지난번에 했던 10만 전자까지밖에 못 가지 그 이상 못 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삼성전자가 20만 전자가 되냐? 2025년. 해외도 마찬가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다 마찬가지예요. TMSG.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무조건 뜁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금부터 딱
2, 3년만 꼬라박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지금 언제든 매수해도 돼요, 여러분. 암호화폐든 삼성전자든 SK든 예? 네이버든 좀 CEO가 좀 이상한 애가 아니면 예? 카카오 김범수처럼 좀 이상한 애가 아니면 그냥 꼬라박으면 CEO를 좀 따져야겠죠. 그냥 꼬라박으면 딱 2, 3년만 기다리면 무조건 더는 100% 수익을 걷는다 이상 저는 확실합니다. 그걸 못 버텨서 문제지 여유자금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국장님 실제로 15년 전 미래에셋 임원급 출신 보면 전남대 전북대 미래에셋 원래 예, 박현주가 한 거니까. 예. 그리고 인들아 얘기할게요. 한국의 이 금융권은 채권 왕이 꽉 쥐고 있죠. 현금 장사는 채권 왕이잖아요. 명동 사채 시장이 언제부터 호남권이냐면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채권 사잖아. 공채 지하철 공채 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표시 그 번호판 달아주는 애들 누가 해줘요? 조폭들이 해주잖아. 그 조폭 업체거든 다. 오성기업이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게 다 명동 사채업자 애들이거든. 그 명동 사채업자 권력이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예, 그 뭐 신상사파 뭐 이래가지고 저 이북 출신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걸 언제 호남권이 장악했냐면 70년대 들아 강조했잖아. 이거 지금 호남권이 그때 장악했다고. 예. 그때 주먹 싸움이 서울에서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명동 사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무슨 저기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걸 장악하기 위해서 조폭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 사채업체 시장 명동 사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조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70년대 호남 조폭이 잡잖아요. 예, 그때 한국 시장은 여태까지 제조업은 경상도 재벌, 채권 시장은 호남 재벌 이렇게 양분해왔던 거예요. 호남 재벌이 자꾸 도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뭐 미래에셋 그 다음에 대신증권 이런 라인이 다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오늘날에 한국 금융권은 호남이 지고 있어요. 그 실질적인 한국의 부자들은 호남에 더 많아요, 여러분. 지방 호남하고 서울 호남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서울 호남은 귀족들이고 한국 최상위 0.1% 최상적 귀족이고 어떤 애들은 이제 제대로 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걔네들이 지금 쩐주가 돼서 반정당 지지하는 거고 이걸 아셔야 돼.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12시 42분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역차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은 영원함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지역차별이 사라져야 되고 이 지역차별 구별이 분단체제 지속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자유우파 김영삼과 자유좌파 김대중은 둘 다 지지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좌의 파시스트, 반쪽 노면, 문전비 이런 자유 파시스트를 반대하는 거지 자유좌파 김대중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거. 심지어 90년대 말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운동을 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마지막으로 달아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성렬형에 달려있다. 성렬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유좌파를 인증하는 하나의 방법이 기준이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성렬형을 지금 반대한다. 그 사람은 좌우파시스트다. 국힘에 있다면 우파시스트입니다.
반쪽 미당이 있다면 좌익 파시스트고요. 성렬형을 반대하는 자, 그들이 파시스트다. 이 얘기를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크털님, 예, 고맙습니다. 카쿠터님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을 갑니다. 마사지에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예,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